그러면 이제 이머징 채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머징 채권이 지난번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통화로 표시한 예.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채다 하면 헤알화로 표시한 그 국채가 있을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달러 표시 그 브라질 국채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머징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러면 그 나라의 국가 등급 혹은 그 채권의 등급을 보고 들어가야 되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채권 중에서 가장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섹터가 이머징 마켓 채권이에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별로 이게 구분 없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브라질 채권도 있지만은 일반 금융기관에 가면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도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나 ETF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레알화 표시 채권은 그 중에 원 오브 채권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고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채권의 어떤 리스크 프로파일이나 다이나믹스는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언뜻 봐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수익 구조가 크게 한 세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 뭐였죠? 이자 수익, 높은 이자 수익. 두 번째, 모든 채권 펀드는 가격이 움직이죠. 금리에 따라서 자본 손익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우리가 환율 움직이는 환차 손익, 이 세 가지로 작동이 되는 구조이고요. 반면 달러 표시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 리스크가 이론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미국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남는 게 이 친구들은 아까 말한 이자 수익과 가격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현지 통화 표시 채권과 달러 표시는 하나는 환율에 영향이 있다, 환율에 영향이 없다가 큰 차이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보통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좀 달라요.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 글로벌 투자,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브라질 국채를 투자하는 컨셉, 브라질 국채를 투자한 거나 한국의 원화 표시, 우리나라 국내에 거래되는 국채를 투자한 거나 똑같은 컨셉이죠. 그렇죠. 외국의 미국 입장에서 이머징 마켓 국가에 투자를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보실까요? 자 똑같은 컨셉인데, 왜냐하면 외국인 관점에서는 한국 원화 표시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우리나라 채권 금리, 두 번째 우리나라 국채 가격 움직이는 거, 세 번째 달러 대비 원화 움직임까지 요 세 가지 다 감안한 토탈 리턴 어프로치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환율 변동, 그러니까 환율 움직임을 논외로 하고, 자 우리나라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죠?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죠? 이론적으로 국채 가격 오르나 내리나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주로 이렇게 최근에 손실을 본 이유는 주로 환에서 다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현지 통화 표시 채권의 채권 가격은 이론적으로 그 나라에서 발행되어 있는 국채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에요. 따라서 그 나라의 내수 경제가 나빠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컨셉인데, 반면 우리가 외화 표시 채권 한번 볼까요? 외화 표시 채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최근에 저한테 몇 분이 그런 얘기를 갖고 오셨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회사채 같은 걸 가져오셨더라고. 내지 은행채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큰 범죄에 보면은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통화 리스크는 없잖아요. 통화 리스크는 없는데, 반면 이 채권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이 보통 얘들이 이제 달러 표시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어떻게 발행하냐면은, 한번 여쭤볼까요? 자, 우리가 포스코가 포항제철이 채권을 달러로 발행하고 싶어요. 그럼 발행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국채금리에다가 발행회사채 신용도만큼을 얹어서 가상금리를 얻는 구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2%다. 근데 예를 들면 포스코가 예를 들면 싱글 A다. 그러면 이 정도에 한 가상금리 한 100bp 붙여야겠다. 그러면 1% 더 얹으면 3%가 되는 거잖아요, 발행금리가. 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가상금리를 얹었다고 했는데, 그럼 가상금리란 용어는 뭔가 기준금리 대비한 가상금리거든요. 어떤 기준금리일까요? 미국
기준금리가 빙고. 예, 맞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대비해서 예를 들면 포스코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예를 들면 S&P 기준으로 어떤 신용등급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트리플 B라 합시다.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에다가 트리플 B만큼의 가상금리 얹어서 발행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이제 이게 지금 한참 돌아왔는데 결국 이 컨셉은 사실은 이제 하이드 채권 같하고 비슷한 컨셉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언뜻 봐서 포스코는 되게 안전, 그리고 국내 마인드는 되게 안전한 채권인데 달러 표시 포스코 채권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면은 가상금리가 확대되면서 가격이 깨집니다.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상금리가,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가상금리가 붙어 있는 구조고, 따라서 가상금리가 붙어 있는 구조는 경제에 연동이 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가상금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경제가 나빠지면 가상금리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빠집니다. 그게 달러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의 컨셉이고요. 비록 환에는 노출 안 되지만 그 컨셉이고, 그리고 현지 통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은 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통화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네. 이제 물론 상당히 그 세계 금융시장이 엄청 흔들렸다가 이제 다시 안정화되는 뭐 미국이 엄청난 양적 완화라든가 금융 정책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실물 경기가 앞으로 엄청나게 안 좋아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시점에 가장 적합한 채권 투자 자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요즘 이제 실제로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지금이라도 미국 국채를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표님 방송하고 오렌지 되면서 대표님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지금 미국이 정책금리가 제로 근처인데 지금 투자 매력이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 답변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답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비록 우리가 국채금리가 사실은 국채금리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시장 금리로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아마 한 0.7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금리 많이 내렸어요. 내려오고 지금까지 채권 투자하셨던 분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0.7인데 만약에 이 금리가 매력적이냐, 현재 투자했을 때 매력적이냐 안 되냐 할 때는 그거는 경제에 따라 다른 거죠.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더 추락을 할 거라고 생각 들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미국 국채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연금채 때 먹을 거 없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즉 비록 우리가 영 근처에 투자한다고 해도 만약에 시중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따라서 만약에 앞으로 경제가 추세적으로 더 나빠질 거라고 하면은 국채 투자하셔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자, 반면 경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채권 투자하면 국채를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따라서 현재 우리가 어떤 채권 투자해야 되냐를 결정하려고 하면은 향후 경제 매크로가 좀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주식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요. 주식은 굉장히 쇼텀으로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러분 채권 펀드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현재부터 향후 1년 정도 어떤 그림을 흘러갈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아마 나중에 방송 때 준비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은 영국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적인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특정한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 리서치 회사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이건 뭐냐면은 향후 경제가 요즘 주식시장이죠. V자 반등일지 아니면 U자 반등일지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투자 기관들한테 서베이를 한 자료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원래 3월 초만 하더라도 다들 V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서베이한 자료 보실까요? 참고로 이거 3월 말에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U자로 보는 견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노란색 비슷한 색깔인 주황색인가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노란색? 네, 노란색은 V자 견해입니다. 즉 지금 글로벌
그 투자자들 관점에서 한 34% 정도가 향후 경제가 V자로 갈 것 같다는 견해고요. 반면 한 62%, 10명 중 6명은 U자 형태의 경제가 될 것 같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이 U자일 때 이 밑변 얼마 지속되냐 할 때 한 80% 이상의 견해는 뭐냐면 한 2분기 정도 6개월. 그렇죠. 그 정도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U자 견해라는 걸 좀 현재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6개월이라는 기간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지금 3월 달 이 쇼크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 6개월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디서 그 시작점을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대표님 그런 질문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자료는 핌코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채권을 크게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료인데요. 이미 보시면은, 1분기, 2분기 보시면은 이미 바닥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경제는 이미 바닥으로 쫙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회사에서 보는 견해는 한 3분기까지는 계속 좀 우리가 경제 바닥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4분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경제가 리커버에 들어갈 거라고 보시는 9월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을 본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한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매크로 경제의 만약 이 견해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투자의 방법론이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은 1년 정도 후를 쳐다보고 그렇죠.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바닥 어려운 시점, 지금 1, 2개월 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1년 후의 상황을 예상하고 거기에다 베팅을 넣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우리가 좀 보수로 본다고 하면 9월까지는 굉장히 좀 힘들 거라고 보는 것 같고, 만약에 그 견해가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견해가 맞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투자의 어떤 전략을 짜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 국채는 투자하시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채권 시장이 거의 선반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국채는 현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더블 딥을 칠 수 있어요. 그죠? 단기 베어마켓 랠리 와서 더블 딥을 칠 때는 당연히 국채가 충분히 우리 매력적인 보상을 줄 겁니다. 근데 제가 전제가 적어도 호흡을 1년 내지 그 이상을 바라보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채권, 국채는 조금은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 조금 점진을 뺄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1년 뒤에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바닥에서 얼마나 우리 힘들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국면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요 국면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투자 적격 채권 풀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어차피 회복될 거니까 좀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대편에 좀 등급이 낮은 채권, 하이드나 이머징 마켓 채권도 좀 포트폴리오에 좀 일정 부분 좀 편입해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투자 수익이 얼만큼 나올 건지 네. 모두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 한번 제가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거 지금 4월 초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까요? 지금 저 커서가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죠. 제가 커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보통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식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주식 같은 경우는 산 가격 대비해서 올랐냐 내렸냐가 우리가 투자 수익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좀 심플하죠. 그렇죠.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채권 산 가격 대비해서 올랐냐 내렸냐도 수익을 영향을 미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주식에 없는 시간 가치인 이자 수익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채권 가격을 앞으로 이렇게 보죠. 우리가 채권 투자했을 때 앞으로 투자 수익이 얼마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긍정적인 시나리오 말고 또 너무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말고 그냥 중립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금융시장이 현재 이 정도 레벨에서 향후 1년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론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도 않을 거고 내리지 않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이자 수익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일단은 현재 이자 수익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현재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 레벨이 지금 만약에 싱글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한 0.7. 그리고 투자 적격 채권 풀로 간다고 하면 이자 수익이 한
한 5% 라운드가 돼요. 그리고 하이드 채권을 만약에 지금 투자한다면 이자 수익이 한 8% 내외. 이머징 채권은 물론 이제 편차는 있지만은 한 10% 정도 이자 수익을 기대하셔도 돼요. 즉 향후 1년 동안에 현재 레벨에서 더 악화도 안 되고 좋아지지도 않아. 사이드웨이로 간다고 했을 때 채권 투자했을 때 이 정도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결코 낮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자, 그런데 저 대표님 질문을 안 받고 쭉 설명을 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하세요. 예,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자 수익 레벨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호흡을 길게 투자하면은 결국 경제가 아까 밑변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기대 수익인 거고, 어쨌건 이러다가 1년 뒤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경제가. 네네. 경제가 올라오면은 아까 국채가 아닌 크레딧물들은 가격이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얼마나 올라올까? 그죠? 크레딧물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국채를 제외한 채권들이 일반적으로 회사채죠. 네. 가상금리가 있는 채권들입니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쭉 얘기하자면 일단 중간 점검을 정리를 해자고 하면은 지금은 국채보다는 크레딧물, 회사채를 좀 우량 회사채를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채권 금리, 그러니까 아까 여기 투자 적격 채권, 하이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전반적으로 크레딧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자 수익 레벨이고, 그러면 가격적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보죠. 만약 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입니다. 사실 이 고정 이자 수익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채권의 가격 등락, 그렇죠. 시세 예, 이거를 더 맞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죠. 예, 맞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직전에 리만 사태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상황을 좀 우리가 과거를 보면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에 주요 채권들, 채권 섹터별 수익률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보시면은 여기 IG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적격 채권이고 HY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하이드 채권입니다. 투자 부적격 채권입니다. 지금 볼까요? 2008년에 한번 볼까요? 2008년에 보면은 미국 국채 대박 났네요. 2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인 거죠 지금. 아, 그렇죠. 네. 국채펀드. 그러니까 저게 투자한 채권 20% 났고, 반면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 펀드는 그냥 똔똔했네요. 그리고 하이리 채권, 역시나 많이 깨졌습니다. 마이너스 21%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이드 채권은 주식과 상당히 속성이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고요. 자, 우리가 이미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죠? 네, 빨간 자, 선. 그렇죠. 우리가 2008년 레벨에 와 있으니까 이미 이만큼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볼게요. 2009년도 시점. 그렇죠. 네. 2009년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국채 수익 많이 났네에서 지금 추경매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경제가 회복하면 2009년에 저렇게 깨집니다. 마이너스 10%. 반대로. 자, 그런데 수익이 저조했던 IG나 하이드 채권 2009년 어떻게 됐죠? 하이드 채권, 글로벌 투자 적격 채권 그 다음에 8.5%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하이드 채권 놀랍게도 40% 났습니다. 참고로 2009년 S&P 500의 상승폭은 얼마일까요? 저거 클까지 할까요? 글쎄요, 좀 크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때 하이드 채권, 미국 S&P 500 2009년에 25%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상식을 파악을 해보죠. 하이드 채권, 이머징 마켓 채권, 여러분이 타이밍만 잘 투자하신다면요, 주식 이상의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1년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2009년, 2010년, 2011년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가 됐든 2009년 초에 매입하신 분이 그냥 그대로 들고 있었을 경우에 그렇죠. 2010년도에는 어떻게 변하나 그렇죠. 이 얘기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가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먼저 매크로 보자고 했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경제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일정 부분 이렇게 회복된다고 전반적 컨센서스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잖아요. 똑같은 컨셉으로 채권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국채가 아니라 투자 적격 채권이나 하이힐 채권을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느낌으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크라이시스 이후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 적격 채권이나 하이힐 채권 보시면은 그 이후에 한 2, 3년 투자했다고 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채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식 단타하듯이
그렇게 민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오늘 떨어졌어. 일주일 전보다 좀 떨어졌어. 오늘 조금 올랐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면 채권 투자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채권 투자가 주의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시간 가치거든요. 시간 가치는 이자 수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자 수익이 연 6%라고 하면은 1년에 걸쳐서 쌓여 들어오는 컨셉이죠. 사실은 이 이자 수익은 결국은 어떤 가격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가장 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들고 간다는 전제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